갑자기 화면이 쫙 바뀌더니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거. 아, 국회가 저런다 해서 대통령이 무효화할까? 마지막에 퇴각을 할 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8번을 죄송하다고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살다가 12년 전에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 박주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북한에서는요 12월부터 3월까지는 여자의 머리칼 보기 힘들어요. 이게 머리를 다 감싸야 돼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겨울옷을 벗어놓으면 한삼태기가 돼요. 그러니까 남한처럼 막 이렇게 뭐 바지에다 네이 하나 입는 게 아니라 네이도 3-4개를 입고 그냥 눈만 내놔요. 그리고 이게 앞에 성에가 깨가지고 숨을 쉬고 내쉬고 할 때 진짜 추워요. 그리고 백두산 밑에는요 겨울에는 그냥 눈이 쌓여 있어서 어떤 때는 아침에 문을 열려면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언니가 뛰어나가서 눈을 치우고 문을 열고 이러니까 제가 항상 말해요. 나는 남조선에 와서 겨울이 없는데? 왜냐면 눈이 오는데 아스팔트 도로니까 바람이 불어서 싹 없어지는 거예요. 차가 다니고. 북한은요 눈이 그냥 있어요. 왜? 차가 잘 안 다니는 데다가 눈이 와서 녹을만 하면 또 쌓여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생각한 겨울은 눈에 쌓이는데 한국은 그냥 깡추인 거예요. 중국에서 본 백두산은 백두산이 아니에요. 백두산은 북한에서 봐요. 백두산이에요. 그 천지 있잖아요. 날씨 좋은 날에 새벽에 그 아침 해가 올 때 있잖아요. 사발에서 물이 끓는 것 같아요. 그 천지에서 해가 딱 떠오르는데 이렇게 돼요. 그 웅장함. 그리고 공기가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지금에 와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휴가철에 일본이고 베트남이고 가지 말고 우리 한국 분들이 저 백두산으로 줄을 쳐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백두산 물이요 여름에도 이빨이 시려요. 그리고 그 이깔 나무가 얼마나 높은지 하늘을 가릴 정도고 그래서 제가 만약 통일이 돼서 우리 KNA 구독자분들이 만약에 북한을 방문을 한다면 제가 백두산에서 백두산 그 안에 들어가는 소백수부터 시작해서 이명수 폭포부터 해가지고 제가 안내를 다 해드릴 것 같아요. 진짜 백두산은 제가 본 중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그 기상이 내가 여기 오면 세상을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정기가 딱 안겨와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김정은이 별장이 됐잖아요.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우리 국민들이 가봐야 될 우리의 땅 인데 저는 사실 비상계엄령이라는 건 처음 겪고요. 탄핵은 2번째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헌법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부터 나온다. 대통령은 국민이 권력을 임시 빌린 거나 가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북한에서도 국민은 권리가 있다. 이런 걸 헌법에서 제정하고 있지만 그게 정반대로 씌워지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도 설마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12년을 살다 보니까 국민의 힘이 크다는 거를 알고 민주주의가 뭔지 잘못된 민주주의, 잘된 민주주의 차이를 이제는 조금 느끼고 있거든요. 비상계엄령이 내린 날에 저 예능을 봤어요. 예능을 좋아해서 예능을 막 보는데 갑자기 화면이 쫙 바뀌더니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거. 이 만우절은 아닌데? 전 딱 그 생각했어요. 이렇게 잠잠했는데 갑자기 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약간 그런 것들. 계엄이면 땅땅 두루룩 하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반 계엄은 TV를 본 거예요. 한국 계엄령 할 때 북한에서 보여줬어요. 자, 봐라. 대통령의 국가가 잘못하면 이렇게 민중이 들고 일어난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비판적으로 보여줬어요. 내가 아주 어릴 때.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 계엄령이 되게 공포스러웠어요. 얼마 전에 그 서울의 봄도 봤잖아요. 이게 2024년이 맞나? 할 정도로 저는 엄청 좀 공포스러웠고 내가 뭔가 정치인이나 정치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은 내리지 못해도 이게 혼돈스러웠던 게 국민들이 막 뛰어나와서 그 현장에서 탱크인가? 그걸 막 가로막고 헬리콥터가 내려와서 개구리복을 입은 군대들이 국회의사당 유리를 막 깨고 이러는데 국회의원들이 너무 덤덤하게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계엄령이 내리면 저 다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후회에 안 거지만 이제 국회의원 몇 명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효과가 없다. 그런데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든 생각이 아 국회가 저런다 해서 대통령이 무효화할까?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는 항상 북한 당국이 뭔가 지시를 하면 실천이 안 되고 우리한테 늘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새벽 3시 반까지 못 자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영상들이 막 속속 올라오는데 군대들이 막 시민들을 총탁으로 까고 막 들어가고 이런 걸 상상을 했는데 시민들이 막으니까 군인들이 시민들을 그래 약간 밀치는 장면은 있었지만 마지막에 퇴각을 할 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8번을 죄송하다고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아 내가 아직도 남한 국민이 되려면 멀었구나. 우리 국민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내가 정치인은 못 믿어도 국민은 믿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서는 그 쓰레기를 다 또 모아가지고는 집에 가고 그리고 막 선결제를 하잖아요. 내가 시위에 못 가는데
하는데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고기국밥, 핫팩 이런 것들을 다 나눠주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나라는 정치인만 잘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의식이 너무나 감동이었고 그리고 해외가 우리나라를 봤을 때 처음에는 아세아에서 한국이 그래도 민주주의에서는 높은 수준에 있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민주주의가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약간 비난하게 뉴스들을 쏟아냈는데 이제는 우리 시민들의 시위, 건전한 민주주의 시민 상황을 보면서 진짜 대한민국의 정치는 밝다. 막 이런 기사들이 나오니까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치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남의 일이 아니고 나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떤 것들이 제대로 된 건지 어떤 것들이 부정적인 건지 내가 적어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겠다. 그래야 내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는 시민이 되겠다. 내가 나가서 사람들 앞에 연설은 못해도 내 하나만큼은 의식을 제대로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훈이 됐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내가 좀 더 제대로 된 시민 의식을 갖고 좀 지켜보고 사람들한테 얘기도 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북한은 천년바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변했죠. 근데 남과 북이 다른 게 뭐냐면 남한은 생각이 변하면 그것을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광화문에 나가서 퇴진하라, 나가라, 이게 나라냐, 우리 세금으로 이게 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저도 해도 되잖아요. 왜? 전 세금을 잘 내니까. 국회의원들, 대통령이 저희 세금으로 살아가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북한은요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물론 북한 헌법에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자유가 장군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을 표현하라는 자유예요. 그게 개인의 생각을 말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변해가는 것은 분명한 일인데 이 생각을 바깥으로 말하는 순간에 정답을 알아버려요. 아, 나 하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내 가족이 멸절하겠구나. 이러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꿈을 안 꿔요. 그래서 계속 그러잖아요. 전쟁이나 칵 일어나라. 이게 본인들의 생각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해주는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서 남한이 이기든 북한이 이기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전쟁이 일어나면 이 세상은 끝날 거다. 지금보다는 더 살기 좋을 것이다. 누가 이기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불만이 그 한마디에 지략이 된 거죠. 그렇지만 표현은 할 수가 없고 그것들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는 더욱더 없는 거예요. 이제 북한은요 말단 단위까지 감시 체계예요. 그러니까 한 직장에 직장원이 20명이에요. 거기에 보이브 스파이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작업반에서 내가 당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게 오늘 저녁이면 당에 올라가요. 그 정도로 이게 됐기 때문에 비밀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슴속에 꾹꾹 묻어두고 있죠. 북한에서 내란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처럼 뭔가 정확한 팩트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북한은 다 카드라밖에 될 수가 없고 그게 퍼진다는 게 조금 힘들고 주민들이 힘든 생활고에서 못 나오게 함으로써 세상을 알려는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바쁜 사람이 남조선에 대해서 알고 싶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배가 부르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세상은 어떻게 살까? 이걸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걸 싹을 자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탈북민이 34,000명인데 이분들이 돈을 북한에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얘기를 해줘요. 예를 들면 그러죠. 나 오늘 차 타고 부산 갔는데 차를 타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인이 차를 타니 괜히 차를 타지 열대도 탄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남한 사회를 알려주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될 수 있는 많아요. 근데 땅 속에 있는 보물을 밖에다 드러내놓지 않으면 그 보물의 진가가 없어요. 북한이 딱 그래요. 북한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는 땅 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거죠. 북한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절기둥이에요. 주민들이 어떻게 살던 개인공화국이기 때문에 그 개인이라는 사람을 옹호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 새 말뚝이 너무도 깊어요. 그걸 뿌리 뺀다는 건 힘들어요. 왜냐면 김정은이 갑자기 죽었을 때 뭐 당장 무너지지 않냐. 저는 그걸 천만에요. 김정은이 죽으면 섭정 정치를 하고 딸을 올려놓든 동생이 올려놓든 더 할 수가 있다고. 그리고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때 그 두 수령에게 충실했던 그 로투사들이 아직까지도 김정은을 바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괜찮은데 왜 배신을 하겠어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세뇌라는 게요 정말 마약이에요. 못 돼요. 그래서 북한 TV를 보게 되면 김정은이를 보면 막 사람들이 울잖아요. 한국 분들이 왜 우냐고. 근데 실제로 김정은을 눈앞에서 보면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울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인간 체류탄?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체류탄이면 막 눈이 쓰려서 우는 거죠. 그냥 그 정도로 수령에 대해서 세뇌를 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울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이 많아요.
저는 사실은 한반도의 전쟁은 죽어도 일어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자기가 죽을 무덤을 왜 파요? 핵무기를 맨날 쏘겠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응석이에요. 남조선, 미국, 우리 핵무기 지고 있으니까 우리를 좀 봐달라. 우리 관심해달라. 신호예요. 왜냐면 북한에는 군사력이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졌어요. 자기네가 내거는 게 우리는 120만 인민군 무력이다. 1000만에 70만도 안 된대요.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군대들에서 3분의 2가 다 건설장에 가 있고 농사를 지어요. 군 복무 동안에 총알 10발도 못 쏴본 아이들이 많아요. 10년 동안. 그런 군대가 대한민국의 이 최신식 구대를 당하겠어요? 알아요. 김정은도 모르는 게 아는데 김정은이가 왜 핵 개발에 목숨을 거냐. 핵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무모한 자가 들고 다니기 아주 좋은 놀잇감이잖아요. 자, 난 이거 터뜨린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나 미국까지 문명한 나라들이 그 핵 때문에 무너지려면 얼마나 아깝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북한은 통일도 원하지 않고 올해 초에 애국가에서 삼천리란 단어도 지우고 평양 지하철에 통일역이 있었어요. 그 통일역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문서에서 통일, 한결의 한민족 다 지웠어요. 그 다른 나라라고 선을 긋는 북한이 왜 전쟁을 일으키겠어요? 이제는 아예 분리를 시키는데. 근데 전쟁 위협은 항상 고조를 시키죠.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말아라. 우리를 봐줘라. 이런 거예요. 전쟁이 한반도에 일어나면 핵전쟁이거든요. 핵전쟁이면 남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죽으려고 하겠어요? 5천만 하녀를 거느린 왕인데 그 얼마나 북이 영화를 누리는데 그걸 잊어버리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김정은이가 큰 기대를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진들이 북한에 가서 남북 철길도 열고 그래서 김정은이도 어느 정도 받아들였고 그때 다 되는 줄 알고 판문점에서 만났고 트럼프도 오고 김정은이 큰 기대를 했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대북제재라는 자물쇠에 걸린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가 원하는 거는 대북제재고 뭐고 다 무시하고 그냥 우리끼리 어떻게 하자 이게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는 배짱이 안 맞았죠. 그리고 트럼프를 만나려고 먼 데까지 갔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는 쓴맛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를 안 해요. 왜냐면 김정은이가 정치 경험이 없잖아요. 트럼프처럼 노련하지 않잖아요. 그냥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밀당을 하는 그런 수준이나 이런 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하려고 안 해요. 그 대신 또 다른 자기의 대상을 찾은 거죠. 그게 러시아인 거죠. 근데 러시아도 대국이잖아요. 충분히 김정은이 만족할 수 있는 물질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남한에 매달릴 필요, 미국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북한은 먼저 손을 내밀진 않아요. 이게 없는 사람이 자존심이 세요. 그게 북한이에요. 가진 건 없지만 세계를 무서워할 핵무기 하나만 쥐고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도 당당하게 맞서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장사꾼이잖아요. 경제적으로 빠른 사람이고 수완이 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는 기필코 이번 자기 임기 내에 북한 문제에서 큰 획을 그으려고 할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으로 아마 사람들이 인식에 남으려고 북한이 손을 내밀 거예요. 내밀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손을 내밀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세계 무대에서 북한의 위신을 올려주고 북한에 대한 관심을 이끌 수 있는 촉매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마지못해 응하는 채 하면서 북한은 따라갈 거예요. 그렇지만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거다. 왜?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러시아하고의 충분한 교류만으로도 북한이라는 체제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끌려갈 것 같진 않아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뭐 미치지 않는 싸움이에요. 왜? 먼저 손을 안 내밀었기 때문에 딜을 하면서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먹을 알이 있게 되면 조금 타협을 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대통령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보다는 자기 개인의 명예를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그러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배제하고 북한하고 해서 변화를 깨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고립까지는 아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좀 들러리를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주인공이 아닌 들러리. 왜냐면 이미 북한 자체가 이제는 한국은 다른 나라라고 선을 껐으니까 아마 미국과의 교섭을 할 때 우리는 한국과 엮이지 말아라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당장은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남과 북은 계속 도돌이표를 끌 것 같다? 이게 사실은 나라와 나라도 인간과 인간하고 똑같거든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벗어난 정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비윤리적인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대상이 안 되니까. 북한이라는 나라가 김씨 일가가 70년을 통치를 함으로써 다져질 대로 다져진 나라예요. 수령에 대한 권위와 그 수령을 둘러싼 철통 같은 보위는 남한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
단단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무슨 벽이 흐물흐물해야 내 다리는 허물어지겠다. 북한은 그게 사실 좀 안 보이거든요. 통일이라는 거는요, 쌍방향이에요. 똑같이 원할 때. 하지만 통일이라는 걸 하게 되면 둘이 정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제도든 바뀌어야 되잖아요. 사회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바뀌어야 되는데 제일 정답을 되려면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되죠. 어느 하나도 양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또 연방제 얘기도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70년 동안 남과 북이 할 짓은 다 해봤어요. 하나도 된 게 없어요. 된 것도 없고 더 악화됐어요. 그래도 우리 옛날에는 금강산도 다니고 평양도 다니고 단일 민족으로 해가지고 또 경기도 같이 하고 탁구 경기도 같이 없잖아요. 이제는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악해져 갔잖아요. 그러니까 70년간의 시대적 흐름을 보게 되면 김정은의 시대에 와서는 하령 정점을 찍는 것 같아요. 북한은 자기네 주제를 알기 때문에 먼저 침략하진 않아요. 위협을 주는 거지 자기네 무력을 알잖아요. 아마 탱크 가동할 게 몇 대 안 될걸요? 기름이 없어서.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몇백 미터, 몇천 미터 앞에마다 레이더망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아는 거예요. 안 된다. 근데 늘 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남한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북한을 연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북한은요, 일단 남한하고 연계 있는 부서 직원들을 옮기지 않아요. 20년, 30년. 왜냐면 그래야 아는데 우리는 그 통일부나 이런 데 보면 계속 공무원들이 옮겨요. 북한 문제만큼은 그 전문가들을 좀 오래 뒀으면 좋겠다. 그래야 북한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제때 알아낼 수 있어 국민의 안보를 지키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속상한 부분이죠. 북한 사람으로서. 우리도 핵을 보유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왜? 그 핵을 어떤 데 쓰는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니 핵을 보유한 나라가 북한뿐이에요?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다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인류를 위협하는 데 쓰는 건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의 짜증도 들어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인도주의적으로 나오고 문명한 나라다 보니 항상 보면 북한이 그러지 말라 이렇게 약간 타이르는 제스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무분별한 아이가 핵폭탄을 주고 나 이거 떨구겠다 하는데 거기다 화를 덮을 수는 없잖아요. 북한이 지금 딱 그 모양 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핵이라는 게 전략적 무기에만 극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이 불안하잖아요. 맨날 서울을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모용하고 그걸 막 내보내는데 아니 내가 남조선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도 좀 속상할 것 같아요. 이거 어느 때까지 저 꼴을 봐야 되냐.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핵을 가지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지만 우리가 북한처럼 그렇게 윤리적으로 벗어나서 이렇게 막 세계를 쏘겠다. 한반도에 그냥 핵폭탄이 이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핵을 다양한 방면에서 초점을 두고 개발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일본도 솔직히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법적으로 군대를 못 만들지만 또 그 비슷한 군대를 만들잖아요. 세계가 음으로 양으로 국제법을 교모하게 피해가지고 자기 살돌이 다 해요. 불법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핵을 갖고 벼르는 놈한테 핵으로 맞서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뭘로 드론을 갖고 맞서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선다는 게 터진다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킬 때는 그 가지고 있는 물건 성질이 비슷한 걸 갖고 있어야 상대도 감히 덤벼를 못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핵을 보유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저는 찬성을 하는 편이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좀 널리 사람들한테 이런 좋은 방송을 봐라 선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